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은 현재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지난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서울 동부구치소로 수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수감이 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대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걸 확정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스는 주식회사입니다. 그 주식회사의 실소유자가 누구냐? 한 명으로 그거를 특정 짓는 거, 그것부터가 일단 웃긴 일이죠. 그나마 우리가 그 주식회사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아요. 뭐를 도대체 근거로 해가지고 그러면 대법원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바로 한 그런 결정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남들은 결코 처할 수가 없는 놀라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인데요. 한 회사의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그 회사의 실소유자다라고 하는 걸 대법원이 결정을 해줬을 때 과연 어떤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지 오늘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지난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집인 강남 논현동에서 서울 동부구치소로 떠났습니다.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이렇게 수척해져 있는 모습이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죠.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를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내용,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렇게 다스의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실소유자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돼서 저렇게 다시 재수감이 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재수감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주진우 기자인데요. 주진우 기자가 KBS에서 스페셜 주필이라고 하면서 각하를 보내며 라고 하는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해당 편지는 존경하는 이명박 가깝게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법치가 무너졌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그 말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법치가 MB 때 무너졌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주진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저는 단 하나도 공감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의 주장에 공감을 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저 방송이 지금 KBS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진우 기자가 지금 방송하는 걸 보고 있으면은 KBS라고 하는 공영방송을 자신의 지금 개인 채널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개인 채널처럼 자신의 편지까지 낭독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왜 KBS에 계십니까? 유튜브 채널을 열고 유튜브 채널을 하셔야지.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황보승 의원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KBS에 즉각적으로 주진우를 해고하라, 그렇게 지금 요구했죠. KBS가 됐건 TBS가 됐건 다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주진우 라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방송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김어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주진우 기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 김용민 씨도 KBS에 있다가 뭐 자진하차를 하긴 하셨습니다만 다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방송사들이 이런 사람들, 뭐 이른바 지금 이거 낙곰수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쉬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 정권 당시 언론사들에 대해서 KBS가 됐건 TBS가 됐건 이런 언론사들에 대해서 강력한 이념 전쟁을 벌였어야 되는 건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던 거죠.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고 재수감이 됨에 따라서 한 가지 또 이슈가 나오고 있죠.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사면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을 할 것인가, 그게 지금 또 논란의 핵심입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통 큰 사면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청래 같은 사람은 용서를 구해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또 주제넘은 소리를 합니다. 도대체 정청래 저 사람은 자기가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뭐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용서를 해야지 사면이 가능하다, 그런 소리를 합니까?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죠. 나중에 정권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보자고요. 그 정청래 같은 사람들이 감히 주제넘게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뭐 용서를 구해야지 사면이 가능하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자기의 소신을 지켰습니다. 재수감이 되는 그날까지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았어요. 나는 걱정하지 말라,
나라가 걱정된다. 이렇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죠. 사실 저 기사는 잘못된 것이죠. 사과 없이 떠난 것이 아니라 사과를 안 하고 떠난 것입니다. 왜? 사과할 게 없으니까. 다스가 지금 내 것이 아닌데 내가 다스의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다스의 실소유자가 될 수가 있냐.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뭐 놀라운 인맥이나 이런 것들을 발휘해가지고 어느 순간 딱 돼보니까 제가 삼성전자의 실소유자다. 이렇게 되는 거랑 뭐가 다른 거겠습니까? 뇌물죄 같은 거를 적용시키겠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철저하게 규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스를 통해 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식의 무슨 뭐 특혜를 누렸다라고 한다면 더 철저하게 실소유자 관계를 따져야죠. 그런데 대법원은 놀랍게도 한 주의 주식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다라고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보면 이거는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묵시적 청탁을 적용한 거랑 다르지가 않아요. 관심법으로 지금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거 가만히 보니까 뭐 결정적인 어떤 그런 거는 없고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근데 보니까 딱 알겠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실소유자가 맞네. 내 관심법으로 안다. 뭐가 다른 거겠습니까?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관심법으로 판결을 내려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좀 놀라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한번 보십시오.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 이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야 되는 지금 금액만 하더라도 자그마치 200억 가까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추징금만 하더라도 60억 가까이가 되죠. 해당 추징금 같은 경우는 12월 초까지 안 내면은 재산을 강제 집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아까부터 제가 계속해가지고 강조를 드린 것처럼 다스에 대한 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스에 대한 지분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런 지금 20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내야 된다. 어떻게 지금 해야 되겠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집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다스에게 내 지분을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뭐냐? 너가 지금 뭐 지분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주식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내달라고 하냐?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야, 뭔 소리 하는 거냐? 대법원이 판결해줬잖아. 대법원이 내가 여기에 실소유자라고 하는데 내 지분 내놔야지. 이렇게 지금 얘기해야 되는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MB가 추징금과 벌금은 어떻게 지금 낼 거냐? 실소유자라고 인정이 된 다스에 민사소송을 지금 걸어야 되는 거냐?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던 다스의 주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역설적인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주식이 없어요. 지분이 없습니다. 근데 주식을 달라고 지금 민사소송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나를 인정을 해준 거예요. 실소유자라고. 그 실소유자라고 인정이 됐으니까 지분을 안 갖고 있고 주식이 없다라고 해도 내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유령을 지금 만들어 놓고 유령을 지금 두들겨 패는 그런 기분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관심법으로 지금 판결을 내렸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가진 건 집 한 채가 전부다. 벌금 낼 능력이 없다. 그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확정 판결로 인해 가지고 다스 주식에 대한 실소유자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처남인 고 김재정 씨가 가족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민사소송을 벌여가지고 그동안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왔던 다스 주식을 돌려받고 이거를 매각을 해가지고 벌금 낸 돈을 마련해야 되는 역설적인 지금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주식 한 주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실소유자라고 인정을 하다 보니까 주식을 내놔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해야 되는 역설적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웃긴 거 아닙니까? 다스 입장에서는 지금 황당한 것이죠. 그거를 왜 우리가 내줘야 되는 거냐? 그렇다라고 인정을 해준 사람들이 내주면 또 몰라도 그 어떤 경우보다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이 관계가 명백하게 확인이 돼야 되는 게 뇌물죄입니다. 심지어 그냥 아무 사람한테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한테 적용하는 거였습니다.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주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한테 실소유자다라고 인정을 했으면 제가 말을 안 해요. 단 한 주의 주식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 실소유자라고 인정을 하니까 그거를 제가 지금 관심법이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금 이제 추징금 내야 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지금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이 나라의 법치가 지금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것인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묵시적 청탁. 그것이야말로 지금 관심법 아니에요. 마음으로 통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이야말로 관심법 아닙니까? 왜 지금 21세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궁예로 지금 가시지.
했지. 그런 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을 시키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금 또 구속을 시킨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할 것이 없기 때문에 사과하지 않았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를 구속시킬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진실은 가둘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사건들에 대한 진상이 철저하게 다시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때 진실이 다시 드러나게 될 것을.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